자, 1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fx 이퀄 코사인 a 파이 x 더하기 1의 주기가 3분의 2일 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봤네요. a는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각함수를 볼 때 주기를 결정하는 건 바로 이 부분에 있죠. 뒤에 플러스 1은 최대값과 최소값에만 영향을 미치고 주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요 x 앞에 있는 a 파이가 결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원래 코사인 x의 주기는 2파이죠. 그래서 2파이를 절대값 a 파이로 나눈 값이 바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 파이 분의 2파이가 될 것이고요. 파이는 소거가 돼서 a분의 2가 바로 주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주기가 3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A의 길이가 2고 각 A의 크기가 60도일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자, 일단은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적당하게 삼각형을 그려주고요. 자, 꼭지점을 ABC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A가 60도고요. 변 A의 길이가 2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자, 사인 법칙 같은 경우 사인의 60도분의 2가 바로 2r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2죠. 이게 2r이 되니까요. 루트 3분의 4가 2r이 되고, 자, r의 값은 루트 3분의 2가 돼서 유리화를 시켜주면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두 수 1과 3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 자, 첫째 항이 1이고 끝항이 32인 것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일 때 n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열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할 건데요. 자, 첫째 항이 1이죠. B1로 보고요. B2, B3, B4로 보는 거죠. 그러면 A에는 B에 n 플러스 1이 되고 32는 B에 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bn이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bn의 일반항을 구해본다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3분의 n에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n의 값을 물어봤죠. 근데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게 n 플러스 2번째 항의 값이 지금 32라고 했기 때문에 자, n 대신에 n 플러스 2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3분의 n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요. 이거의 값이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것의 값이 바로 3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양변에 3을 곱하면요. n 플러스 2 더하기 2 이퀄 96이 되겠죠. 그러면 n은 바로 92가 돼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x-1, x 플러스 2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실수 x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등비 중항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등비 중항이란 무엇이냐? 자, 가운데 항을 제곱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양 옆의 항의 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x제곱이 소거가 돼서 x의 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2가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2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3으로 주어질 때 A2 더하기 A3의 값을 물어봤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A2 더하기 A3를 자, S3에서 그렇죠. S1을 빼준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A3라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되는 거고요. S1은 A1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S3 마이너스 S1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18 더하기 24 더하기 3 마이너스에 2 더하기 8 더하기 3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3은 소거가 되고요. 18 더하기 24가 42가 되기 때문에 42 빼기 10을 해주면 그렇죠. 32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AN이 첫째 항이 4고요. A2 더하기 A5분의 A5 더하기 AAC 8분의 1을 만족시킨다고 했네요. 자, 그때 S3, 즉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일단 항상 수열은 일반항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세팅을 합니다. 4 곱하기 공비는 모르니까 아래 n-1제곱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A2 더하기 A5분의 A5 더하기 A8이죠. 이걸 이제 일반항을 써서 나타내 볼게요. 그럼 A2는 4R이 되고요. A5는 4R의 4제곱이 되죠. 그리고 A5는 4R의 4제곱이 되고 A8은 4R의 7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그러면 분모를 4R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 되고요. 분자를 4R의 4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또 R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 이렇게 소거가 되고 4도 소거가 돼서 R 또한 이제 약분이 되면 결국 남는 것은 R의 세제곱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면 R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문제에서 이 R의 세제곱이 무엇이다? 8분의 1이라고 했죠. 따라서 R의 값이 보다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항은 4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S3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1-R분의 자, 첫째 항이 지금 4예요. 그리고 1 더하기 R의 세제곱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2분의 1로 정리가 되고요. 1 빼기 8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8에 1 빼기 8분의 1이 돼서요. 8-1. 따라서 정답은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n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n의 n 플러스 1 이퀄 0의 두 허근을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할 때 시그마 n의 1부터 10까지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근과 계세 관계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n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n분의 n 곱하기 플러스 1이 돼서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을 계산해 주면요. 자, 통분을 하는 거죠. 그럼 알파 n 베타 n이 되고 분자는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구했던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n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n은 1부터 10까지 n의 n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는 시그마 바깥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을 이제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분수를 이용해 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서 계산을 이어주면요. 자, 그럼 이제 n에다가 1부터 이제 대입을 순차적으로 해볼 건데요. 일단 마이너스는 빼주고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해서 점점점 해서 10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뒤로 소거가 되죠. 자, 요렇게 소거돼서 10분의 1까지 소거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11분의 1이 돼서요. 마이너스 11분의 10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sin 제곱 x 더하기 a 코사인 x에 대해서 f3분의 파이가 4분의 1일 때 fx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두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f3분의 파이를 구하면요. 사인 제곱 3분의 파이 더하기 a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사인 60도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2분의 a가 되는 거고, 이거의 값이 지금 4분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해주면요. 2a는 1이 돼서 2a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fx를 다시 써보면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인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우리는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요 사인 x 있죠? 요거를 이제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변형을 해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코사인 제곱 x에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로 제한이 되겠죠. 따라서 위에 함수를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다시 써주면 자,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프를 그려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4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다가 t에 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5가 되죠. 그리고 지금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y절편은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자,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어요. 자, 근데 지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따라서 자,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요 식 있죠. 요 식을 선생님이 gt라고 둔다면 g-1의 값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서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1의 값을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적당히 요 정도에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따라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t의 값의 범위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최대값이라고 하면 가장 높이가 높은 값이기 때문에 4분의 5가 될 것이고요. 최소값은 높이가 가장 낮은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시그마 t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n의 4제곱 플러스 n제곱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에 알맞은 수를 p, 나에 알맞은 식을 fk, 다에 알맞은 식을 gk라고 하자. fp-gp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이건 수학적 기납법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럼 일단은 왼쪽에 증명을 보시면 n이 1일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n이 1일 때면 자 시그마 t는 1부터 1까지니까 그냥 이것은 t 대신에 1을 넣어준 값과 같은 거죠.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은 좌변의 결과값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어서 우변의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식 있죠, 요 식. 마이너스 2n 4제곱 더하기 n제곱. 요 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에 1의 4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니까 역시 또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수는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을 한다.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서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자,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t는 1부터 k까지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의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2k 4제곱 플러스 k제곱이 성립함을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목표는 바로 무엇이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써볼까요? k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k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는데요. 자, 이제 요 값은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죠. t는 1부터 k까지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의 세제곱과 그리고 세제곱과 그리고 플러스 자 바로 k 플러스 1번째죠. 그렇죠. 따라서 자 여기 들어갈 식은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 플러스 1에 세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자 나에 들어갈 식은 무엇이다? 바로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에 플러스 1에 세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가정에 의해서요. 자, 이 부분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k 4제곱 플러스 k 제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써주고요. 그대로. 그리고 뒷부분은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세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는 빼버리고 2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4제곱 더하기 k제곱에 자 8k 세제곱에 자 3 곱하기 2k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의 2k의 1의 제곱이죠. 그리고 1의 세제곱. 자, 곱셈 공식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게요. 자, k 제곱에 자 마이너스 8k 세제곱에 마이너스 12k 제곱 빼기 6k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k 4제곱에 마이너스 8k 세제곱에 마이너스 11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자, 다에 들어갈 부분이 바로 요 뒤에 있는 세 개의 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에 들어갈 식은 마이너스 11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자, P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에 들어가는 식을 FK. 자, 그럼 FK를 오른쪽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FK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GK는 마이너스 11에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FP 빼기 GP는 바로 F 마이너스 1 빼기 G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요. 요 식에다 이제 K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고 요 식에다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1의 세제곱이 되고요. 빼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1에 플러스 6이 돼서 정답은 7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0 이상이고 6분의 11 파이 미만일 때요. 2a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와 같아지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좌변에 있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우리가 간단히 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현재 2, 4분면의 각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변에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는요. 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2, 4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요. 마이너스 2a의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따라서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로 묶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0이 돼서,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이 지금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주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2파이까지가 아니고 6분의 11파이까지죠. 6분의 11파이까지예요. 그러니까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즉 30도만큼 더 들어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 그은 부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코사인 세타 이퀄 0. 자, 이퀄 0이면 x축과의 교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면 교점이 일단은 무조건 두 개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실근이 하나만 추가가 돼야 되는데 하나만 추가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여기죠. 이렇게 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1이죠. 1을 지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타의 범위가 2파이까지가 아니고 6분의 11파이까지잖아요. 여기 6분의 11이 빠졌네요. 6분의 11파이까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a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가능한 경우가 1번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이고
2번의 경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거나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변 AB는 원 O의 지름 위에 있고요. 꼭지점 AC는 원 O 위의 점이다. 자, AB의 길이의 2배가 AO가 되고요. AC의 길이가 6, 그리고 BC의 길이가 5일 때 코사인 C의 값을 물어봤네요. 요거죠. 자, 그럼 일단은 주어진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O와 C를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럼 요것 또한 반지름이 되니까 R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자, 이 길이는 2분의 R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 삼각형 AOC 보이시죠? AOC에서 중선 정리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은요, 2배의 5의 제곱 더하기 2분의 R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36 더하기 R의 제곱은 25 더하기 4분의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변을 전개해 줍니다. 그럼 50 더하기 2분의 R의 제곱이 돼서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14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R의 제곱은 그럼 28이고 R은 양수이기 때문에 2루트 7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 AB의 길이는 루트 7이 된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코사인 C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 J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을 이용합니다. 이 AB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죠. 자, A의 값은 5가 되고요. B의 값은 6이 되죠. 그리고 A의 제곱은 25, B의 제곱은 36, C의 제곱은 7이 되겠네요. 그래서 60분의 61 마이너스 7이 되니까요, 54가 돼서요. 나눠주면 6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10분의 9가 바로 나오도록 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꼴 마이너스 n분의 1의 x 더하기 n, 그리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경계를 포함하고요. 존재하는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A6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문제에 이제 뭐 그래프가 주어져 있긴 한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A6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N 대신에 6의 값을 대입을 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그려주면 이제 여기를 6이라고 하면요, 적당히 여기가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이 이제 이러한 직선이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그 좌표가, 그렇죠, x축과 y축의 좌표가 자연수인 순서쌍의 개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y축 있죠, y좌표가 이렇게 5, 4, 3, 2, 1 해서 자연수가 되는 경우에 x의 값을 먼저 구해보는 게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직선 같은 경우는 n이 6일 때니까 6분의 1의 x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y의 값이 5일 때 5가 될 때 x의 값 같은 경우는요. y에다가 5를 대입을 해서 x의 값을 구해주면 이제 6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y에다가 4를 대입해서 x의 값을 구하면 12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18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요. 24가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6씩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3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이 점이 현재 6,5고요. 그렇죠. 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12,4가 되고요. 18,3이 되겠고요. 24,2가 되겠고 30,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사이에서 즉 자연수를 좌표로 갖는 그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x좌표가 0과 6 사이에서는 x좌표가 1, 2, 3, 4, 5, 6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부터 6까지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는 y좌표가 지금 6,5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좌표가 1부터 5까지 즉 5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6개의 자연수는 y좌표를 5개를 가진다. 그래서 6 곱하기 5의 좌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가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다음 구간은 그렇죠. 자연수로 따진다면은 7부터 12까지가 되겠네요. 그럼 역시 개수는 x좌표의 개수는 이제 6개가 되겠죠. 똑같이. 그런데 이제 y좌표가 자연수인 것은 하나가 줄게 되죠. 자, 12,4이기 때문에 그쵸? 예, 1부터 4까지 따라서 6 곱하기 4가 된다. 대충 규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럼 그 다음 구간은 역시 13부터 18이기 때문에 역시 또 6개고요. 자, y좌표 18,3이기 때문에 역시 또 하나가 줄죠. 따라서 y좌표가 자연수인 건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구간 어떻게 되죠? 19부터 24의 자연수니까 역시 6개가 되고요. 또 하나가 줄죠. 따라서 몇 개다? 2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간이 되겠네요. 자, 요 구간 같은 경우는 25부터 30. 또 역시 6개죠. 그런데 자, y좌표는 딱 몇 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1, 한 개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만 가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 구간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1부터 36까지는 이제 y좌표가 자연수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쓰자면 6 곱하기 0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들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6으로 묶어주면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볼까요? 항의 개수는 5개고 첫째 항과 끝항의 합이죠.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9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항이 3인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 a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 a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일단은 주어진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는 1부터 n까지 일단은 하나의 시그마 안으로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ak의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시그마 안으로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그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는 그대로 두고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2분의 1에 플러스 1에 플러스 2분의 1에 ak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리고 2분의 1에 ak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 ak 플러스 1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이 소거가 되고 얘는 2분의 1 ak가 소거가 돼서 식이 지금 2분의 1 ak 더하기 2분의 1 ak니까 여기는 ak가 되고요. 뒤에는 2가 납니까? 2ak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 n까지죠. 1부터. 자, 그러면 2는 이렇게 시그마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지금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바로 sn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n 플러스 1은 2sn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나온 이 식에 n에다가 그렇죠. 0을 대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0이 들어가게 되면 S0이라는 거는 정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n이 1부터 정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이 1 이상일 때부터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은요 a2부터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a2는 2s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2를 대입하면 a3는 2s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1의 값은 자, 문제를 보시면 따로 주어졌죠. 3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명심을 해야 될 게 지금 요 식 같은 경우는 그렇죠. A2부터 적용이 되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 식은 A2부터 적용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자, 일단은 요 식을요 SN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SN은 2분의 A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N 대신에 N-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2분의 AN이 되겠죠. 그래서 변변 빼줍니다. 그럼 좌변의 식은 이제 AN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변의 식은 2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요. 이 AN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되고 정리를 해주면 AN 플러스 1은 3AN이라는 익숙한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주어진 수열 AN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는 건 어디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쌤이 강조했죠. 언제부터? A2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2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자, 왼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왼쪽에 이어서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알잖아요. A에는 A1 곱하기 공비 R이 지금 n-1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첫째 항으로 요 3을 대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등비수열은 A2부터 성립을 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지금 요식 있죠, 요식. 요식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A2가 아까 뭐였어요? ES1이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S1이라는 건 A1이랑 같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A1이 뭐였나요? 3이라고 주어졌죠. 따라서 A2가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갖고 옵니다. A2가 6이에요. 자, 그럼 대입을 해주면 n 대신에 A2는 A1 곱하기 3의 1제곱이 6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A1은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선생님,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문제에서는 첫째 항이 3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2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쌤이.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지금 AN이라는 수열은 실제로는 자, n이 1일 때 진짜 첫째 항은 3이 맞아요. 근데 n이 2 이상일 때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 이때는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써주면 2 곱하기 3의 n-1제곱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요 식의 근거를 하는 거예요. n이 1 이상일 때부터 성립을 하기 때문에 A2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잘 풀고 나서도 실수를 할 확률이 높기는 한데 다행히도 보기에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2 곱하기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잘못 풀었다라는 걸 깨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다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제 A10을 물어봤죠. 그러면 2 곱하기 3의 9제곱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 수열의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인데 약간의 응용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크기와 색이 같아 구분이 안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일렬로 n개 나열되어 있다고 하자. 타일들을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의 색으로 칠하는데 빨간색은 연속으로 칠하지 않는다고 한다. n개의 타일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a6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일단은 타일이 이렇게 n개가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우가 지금 일단 문제를 보면 빨간색은 연속해서 칠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맨 처음 타일이죠. 맨 처음 타일에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또 이렇게 타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일에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깔이죠. 그쵸? 파랑이나 또는 초록. 그쵸? 그러면 이제 선택이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파랑이나 또는 초록을 칠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만약에 첫 번째 타일에 빨간색
칠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두 번째 타일에는 빨간색을 칠할 수가 없죠. 그럼 무조건 무엇을 칠해야 되나요? 파란색이나 또는 초록색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타일부터는 뭐 어떠한 색깔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N개의 타일을 색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타일에는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타일에는 파란색이나 초록색, 즉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전체 N개 타일 중에서 현재 몇 개를 칠했죠? 두 개를 칠했고요. 남아있는 타일은 몇 개인가요, 현재? n-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n-2개의 타일을 빨간색은 연속으로 칠하지 않고 빨강, 파랑, 초록색 세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요? 그렇죠. an-2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둘을 곱해주면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타일에 파란색 또는 초록색을 칠하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타일부터는 어떤 색이든 칠해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지금 첫 번째 타일, 한 개의 타일을 칠했고, 그럼 나머지 타일은 지금 현재 n-1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n-1개의 타일을 빨간색은 연속으로 칠하지 않고 빨강, 파랑, 초록색 세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의 개수는 바로 an-1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an-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자, n개의 타일을 빨간색은 연속이 되지 않고 빨간, 파랑, 초록 세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의 개수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an-2 플러스 2 곱하기 an-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우변을 2로 묶어주면요. an-1 더하기 an-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 보면은 A1과 A2가 주어졌어요. 고맙게도. 예, A1은 3이고 A2는 8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6을 구해야 되는데요. 차분하게 하나씩 대입을 해봅니다. 자, n에다가 3을 대입을 해보면요. 자, 2에 자, A1 더하기 A2니까 3 더하기 8이 되겠네요. 그쵸? 주어진 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2가 되고요. 이번엔 n에다가 4를 대입을 해요. 그럼 2에 그렇죠? A2가 8이고 A3 방금 구한 2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0이 되고요. 다음 A5는 또 2배에 자, 위에 구한 22와 6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82의 2배니까 164가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A6은 2배에 60 더하기 164가 돼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더해주면 448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x의 범위가 0 이상이고 6분의 파이 사이일 때 y 이꼴 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빼기 x의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지금 6분의 파이 더하기 x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의 값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을 한번 더해 보면 자, 뭐가 나오나요?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개의 각의 합이 90도이기 때문에 하나를 잡고 치환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6분의 파이 더하기 x를 t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t가 어떻게 되나? x가 지금 t 빼기 6분의 파이가 되죠.
따라서 주어진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sin t 곱하기 자 코사인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해주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되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인 제곱 t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t의 값이 그렇죠 6분의 파이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지금 x의 범위가 0 이상이고 6분의 파이 사이죠. 따라서 t의 범위도 지금 변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파이 이상 그리고 6분의 2파이 즉 3분의 파이 이하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식은 간단하죠. 그냥 sin t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t가 언제일 때 3분의 파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sin 3분의 파이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돼서 정답은 4분의 3이 돼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풀이 들어갈게요.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 OAB의 넓이가 선분 AB에 의하여 2등분 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은 부채꼴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고 중심을 O 그리고 AB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중심각을 세타 그리고 반지름을 1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조건이 지금 부채꼴의 넓이가 선분 AB로 2등분이 된다는 얘기죠. 뭐 그림상으로는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 삼각형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 그렇죠.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넓이를 구해 볼 텐데요. 부채꼴 OAB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2분의 1의 r제곱 세타입니다. 따라서 그냥 2분의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보면요. 또 공식을 이용할게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그래서 2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부채꼴의 넓이의 절반이 삼각형 넓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세타가 2분의 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2를 곱하면 소거가 되고 양변에 또 2를 곱해주면 세타는 2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일단 참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니은에서는 그렇죠. 선분 A, B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자, 근데 선분 A, B의 길이가 2 사인 세타가 되느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자, 선분 A, B가 아니고 우리는 호 A, B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우리가 호를 구하는,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거지 이 부분이죠. 자, 호를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세타죠. 그래서 지금 호의 길이가 세타인데요. 기억에 의해서 이 세타는 뭐랑 같죠? 지금 2 사인 세타랑 같죠. 그래서 지금 2 사인 세타라는 니은에 주어진 값은 바로 선분 AB의 길이가 아니고 호 AB의 길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디귿으로 가서 자, 호 AB의 길이를 물어봤죠. 방금 구했습니다. 뭐였죠? 2 사인 세타였어요. 자, 2 사인 세타가 자, OA의 길이는 1이죠. 따라서 2보다 작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세타의 범위가 문제 보시면 0부터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요, 우리가 최대일 때가 그렇죠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작은 거는 당연히 맞는데 같을 수도 있거든요. 사인 세타의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디귿은. 그래서 이 사인 세타가 2가 되는 경우죠. 그럼 사인 세타가 1이 되고, 자 0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세타가 1이 되는 경우가 2분의 파이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바로 이 식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보면, 자 2분의 파이는 2 맞는 식인가요? 전혀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디귿에서 등호는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인 세타는 무조건 2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들어가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위에 두 점 PQ가 A는 1,0, B는 0,1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초 3분의 파이의 일정한 속력으로 원 위를 움직인다. 출발하여 100초가 될 때까지 두 점 PQ의 y좌표가 같아지는 횟수를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PQ의 좌표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요. 자, P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자, P의 호의 길이 있죠.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L은 R세타죠. 그럼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지금 중심각이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그렇죠.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 세타와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같은데 호의 길이 위에서 호 위에서 P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P가 움직이는 속도가 매초 3분의 파이라 그랬죠. 따라서 세타가 3분의 파이 t, 여기서 t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초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둘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P라는 점은 1,0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P의 x좌표는 우리가 코사인의 3분의 파이 t, 사인 3분의 파이 t라고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요 앞에 1이 생략돼 있는 거죠. 1을 곱해야죠. 원래는 반대 이제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곱한 것을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Q가 지금 요 B에서 출발을 했죠. 0,1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B라는 점을 Q가 조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PQ가 동일선상에서,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Q가 조금 앞서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B라는 점이 지금 0,1이죠. 그러면 그 중심각은 2분의 파이입니다. 그쵸? 요만큼의 각은 90도니까 2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앞서 있었다. 그러니까 식을 2분의 파이 이퀄, 그쵸? 여기서 구한 3분의 파이 t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t는 2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3이 돼서요 2분의 3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Q라는 점은 P와 비교를 했을 때 2분의 3초 앞서 출발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Q의 좌표 같은 경우는 코사인 3분의 파이에, 그쵸? T 플러스 2분의 3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Y좌표 같은 경우는 3분의 파이에 T 플러스 2분의 3. 자, 요렇게 Q의 좌표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동시에 출발했다고 문제에서 가정을 하긴 했지만 Q의 좌표를 잡아줄 때는 이렇게 2분의 3초 앞서서 출발한 것처럼 세팅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0,1에서 출발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그 P와 Q의 Y좌표가 같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P의 Y좌표와 Q의 Y좌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sin 3분의 파이 t는 sin, 자 요거 전개를 할까요?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t가 되겠죠. 그럼 우변을 정리해주면 코사인 3분의 파이 t가 되겠네요. 따라서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식은 이제 요거고 현재 시간이 0보다 크고 100초가 될 때까지 요렇게 사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요 사이에서의 그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그래프를 좀 이용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지금 3분의 파이 t이기 때문에 주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 같은 경우는 자, 이 파이를 3분의 파이 t로 나눠주면 되니까 3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주기는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왼쪽으로 가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게 이제 6이 되는 거고 이게 3이 되는 거겠죠. 한 주기만 그려볼게요. 그리고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주기 안에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요 좌표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죠. 그럼 2분의 3의 또 절반이 되니까 여기가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2분의 9가 되는 거죠. 좌표가. 예. 그럼 또 이 점은 3과 2분의 9의 절반이니까 무엇이 되나요? 요 점의 좌표는 4분의 1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0부터 100 사이에서요. 0부터 100 사이에서요. 예. 우리가 주기는 6이 되기 때문에 100을 6으로 일단 먼저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40이 되고 66, 36이 돼서 나머지가 4가 되죠. 이거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16번의 주기가 나오는 거예요. 16번의 사이클이 나오죠. 그럼 그 사이클 안에서는 2개씩 교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 나머지 부분 있죠. 네. 지금 4만큼 더 간다라는 거거든요. 길이가. 그러면 이제 방금 옆에 그렸던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4가 되는데요. 길이가 지금 4를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여기 정도가 되거든요. 4가요. 따라서 지금 교점 두 개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 거죠. 범위 안에서. 따라서 큰 걱정 없이 추가로 그렇죠. 두 개의 교점을 또 넣어줘도 문제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2 더하기 2가 돼서 3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수열 A는 첫째 항이 15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2N 플러스 1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1항부터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A10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K는 1부터 N까지 한번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빼기 A2 그리고 A3 되고, N항으로 바로 가지 말고요. N-1항을 먼저 가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N항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지금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좌변을 잘 보면 이렇게 두 개씩 건너뛰면서 소고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소고를 해주면 결국 남는 거는 am 플러스 1 빼기 a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값이 2n 플러스 1이다. 근데 문제에서 a1의 값이 15라고 했으니까 15를 넣어주면 am 플러스 1이 무엇이 된다? 그렇죠. 1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1항부터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A10을 물어봤으니까 N 대신에 9를 대입을 해주면요. A10은 2 곱하기 9 더하기 16이 돼서요. 3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항의 1인 수열 AN이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로그 A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K 곱하기 AK 플러스 2의 값이 0이라고 하자. 그리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의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의 값이 N제곱일 때 A7의 7번째 항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조건 있죠. 요거를 로그의 성질을 써서 조금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자는 그쵸, 곱하기는 이렇게 플러스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고, 분모는 제곱은 이렇게 내려주고요. 로그의 a k 플러스 1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로그의 성질을 써서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일단 1을 대입해주면요. 로그의 A1 더하기 로그의 A3 빼기 2 로그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세요. 그러면 로그의 A2 더하기 로그의 A4 빼기 2의 로그의 A3이 되겠네요. 그 다음 3을 대입해주면요. 로그의 A3 플러스 로그의 A5 빼기 2 로그의 A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의 값이 4일 때 한 번 더 전개를 해주면요. 로그 A4 더하기 로그 A6 빼기 2의 로그 A5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를 하다가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그렇죠? 그 식 안에 3개의 항이 있기 때문에 n-1 항으로, 마지막 항으로 바로 가지 말고요. 끝에도 3개의 항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항이 n-1이기 때문에 그 전전항인 n-3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n-3에 플러스 로그의 a의 n-1이 되고요. 마이너스 2의 로그의 a의 n-2가 되죠. 그 다음에 n-2번째 항을 들어가 주면요. 로그의 a의 n-2 플러스 로그의 an의 빼기 2의 로그 a의 n-1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항인 n-1항으로 가겠습니다. n-1 더하기 로그의 a의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의 로그 a n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소고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A3를 볼까요? 자, A3가 지금 여기 세 군데가 있죠. 근데 더하면 어떻게 돼요? 소고가 돼버린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A4를 보면 자, 여기 세 군데가 있는데 역시 또 세 개를 더해주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0이 돼서 소고가 되는 것을 이제 규칙성을 찾아가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A3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세 개의 식에 걸쳐서 사라지는데 첫 번째 식에선 가운데 항, 두 번째 식에선 마지막 항, 그리고 세 번째 식에서는 끝항이 소고가 된다라고 규칙성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4 같은 경우도 가운데 항, 끝에 항, 첫째 항.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가운데 항, 끝에 항, 첫째 항, 가운데 항, 끝에 항, 첫째 항, 가운데 항, 끝에 항, 첫째 항.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항을 써보면요. 로그 A1 더하기 그리고 지금 로그 A2가 여기랑 여기 두 곳이 있죠. 그래서 두 개 항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로그 A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렇죠. 여기 로그 AN 있죠. 로그 AN 얘는 마이너스 로그 A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AN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거의 값이 0이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의 an 플러스 1 빼기 로그의 an은 로그 a2 빼기 로그 a1이 되고요. 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요. an분의 an 플러스 1은 로그 a1분의 a2가 되고요. 따라서 진수가 같아야 되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은 a1분의 a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a1과 a2는 상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것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 a1분의 a2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수열 an은 무슨 수열이다? 그렇죠.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자, 여기로 가서 이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자, 요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ak의 ak 플러스 1은 n의 제곱이다 라고 식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 an을 지금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r이라고 두고 n-1제곱, 즉 r의 n-1제곱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 보시면 로그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위에서 구한 일반항을 이용하면 자, ak는 뭐가 되죠? r의 k-1이 되는 거고요. ak 플러스 1은 r의 k가 되겠죠. 따라서 지수법칙에 의해서요. r의 2k-1이 돼서요.
지수에 있는 EK-는 앞으로 내려오게 되겠고 로그 R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로그 R은 상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바깥으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빼주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n까지 EK-1인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시그마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해주면 자 이렇게 되겠네. 2 곱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소거가 되고요. 로그 R에 전개를 할까요? n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따라서 n제곱에 로그 R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거의 값이 지금 n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의 값이 n제곱과 같기 때문에 소거가 되겠죠. 따라서 로그 R이 뭐다? 그렇죠. R이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공비 R의 값이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AN이 바로 10의 n-1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A7의 값은 10의 6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규칙성을 찾아서 소거를 하고요. 그리고 로그의 성질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구하는 수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fx가 0 이상이고 2분의 n 플러스 2 사이일 때는 n 플러스 2분의 2n x고요. 그리고 x의 범위가 2분의 n 플러스 2 이상 n 플러스 2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2n에 x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2 더하기 n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2sn분의 2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문제는 그 주어진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x축, y축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래서 한 여기쯤을 2분의 n 플러스 2로 잡고요. 여기를 n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 보면 0부터 2분의 n 플러스 2 사이에서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리고 x에다가 2분의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n을 지나는 거죠. 지금 따라서 여기다가 n을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그렇죠. 이러한 직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n 플러스 2죠. 그리고 두 번째 직선 같은 경우도 식은 복잡해 보이는데 단순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무조건 지나는 점이 2분의 n 플러스 2, n이죠. 바로 이 점이죠. 이 점. 이 점을 지나고 그리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x에다가 n 플러스 2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x에다가 요 x에다가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fx의 값, 즉 y의 값이 0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 0을 지나야죠. n 플러스 1 때 0인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삼각형이 나오느냐? 2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sn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n 플러스 2고 높이를 n으로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n에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 시그마 n의 1부터 5까지 자, 2분의 자, 그대로 넣어볼까요? 2분의 n의 n 플러스 2의 21이죠. 그럼 이제 2는 소거가 될 것이고요. 21 또한 시그마 바깥으로 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n의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부분 분수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2분의 1에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 또한 앞으로 빼주고요. 결국
1부터 5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1부터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6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역시 또 소거가 되는 것이 보이겠죠. 아, 여기가 2가 아니고 1이죠. 자, 소거가 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무엇이 소거가 되나요? 그렇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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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남아있는 수를 보면요. 2분의 21에 1 더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6분의 1에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요거 두 개는 이제 2분의 3이 되고요. 빼기 마이너스니까 42분의 13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두 수를 통분을 해주면요. 42분의 그럼 21을 곱하면 63이 되죠. 63 빼기 13이 되고요. 그럼 2분의 21 곱하기 42분의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2가 되고 25가 돼서 정답은 2분의 25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2분의 파이 이상 2분의 3파이 이하일 때 fx 1 코사인 x분의 2 더하기 사인 제곱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 주어진 fx를 먼저 변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코사인 제곱 분자에 있는 코사인 제곱 x를 1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주면 3 코사인 제곱 x가 되죠. 그리고 지금 코사인 x를 t로 좀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죠. 그럼 간단하게 그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어진 fx를 다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1-t분의 3-t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 분모의 마이너스 1을 똑같이 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3을 t-1로 이제 나눠줄 텐데요. 이제 조작을 조금 해줄게요. 자, 요렇게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합차 공식에 의해서 나눠질 수가 있고 분리를 하게 되면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구한 요 t에 관한 요 식을요 오른쪽에다가 간단히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축으로 보고 이제 y축으로 본다면 일단 정근선이 그렇죠.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t 이꼴 1이 정근선이 일단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y 이꼴 t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제 1차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y 이꼴 t 플러스 1이 점근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지금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요.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t의 범위가 지금 제한이 걸려 있죠. 바로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이제 여기죠. 예, 마이너스 1이고 0은 여기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0일 때 함수값. 즉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0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요. 따라서 요 주어진 식에다가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요. 요게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은 앞에 식은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최소값은 1이 되고요. 자, t에다 0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1이네요. 1 더하기 여기가 1이죠. 예. 1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2가 돼서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결론은 최대값은 3이 되고요. 최소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서 21번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